네, 도래 시대 2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딕 성당의 구조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고딕 건축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성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네스크의 봉건적 사회구조 대신 중세적 시민사회의 산물이다라는 면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 고딕 성당에는 더 높고 넓은 구조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예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같은 돌로 쌓은 아치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세 가지 구조적 혁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인티드 아치, 첨도 아치죠. 첨도 아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브 볼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플라잉 버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이 같은 세 가지 구조 혁신으로 인해서 똑같이 돌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보다 규모가 크게는 2배, 3배씩이나 되는 아주 넓고 높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첨도 아치입니다.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는 거는 위쪽 그림에서 보듯이 아치가 원형이 아니라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첨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포인티드 아치입니다. 이것은 뭐 오른쪽 그림에서 잘 보듯이 위가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원 두 개를 겹쳐서 그 겹쳐진 면인 뾰족한 면이 아치의 머리 부분이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두 아치의 차이는 어떠한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지 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치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결국은 이 C자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받치는 지내력도 생기지만 이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이 힘을 막으려고 하는, 소위 추력을 막으려는 옆으로부터의 구조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똑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이 시옷자가 이렇게 45도 가까이 벌어진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힘의 분해라는 이론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 중에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랬죠. 이 힘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힘은 X와 Y로 분해가 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야 되고, 이것이 이 부분에서 라고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각도가 가파르다 그러면은 수직 방향은 크되 수평 방향이 적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반면에 이게 45도다 그러면 이거 수평과 수직이 똑같이 1대1 일터인데, 이것이 수직이 더 가파르면 수평 방향의 이 추력이 훨씬 왼쪽 거보다는 작은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포인티드 아치가 유리한 부분이죠. 이
원형아치인 경우에는 이 추적선이 45도로 간다. 반면에 이 포인티드 아치인 경우에는 여기서 훨씬 가파른 선으로 간다. 따라서 이 옆에서부터 받쳐줘야 되는 힘이 여기서는 큰데 이 포인티드 아치에서는 훨씬 작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옆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을 하는 것이 이 버트레스입니다. 이 버트레스인데 이 버트레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렇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것이 작을 수 있는 조건은 요 힘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드 아치를 쓰면 원형 아치보다 이 버트레스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구조 시스템의 혁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 기술 혁신은 리브 볼트입니다. 리브 볼트라고 하는 건 앞에 로마네스크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배럴 볼트 두 개를 크로스 시켜서 만든 볼트가 그로인 볼트라고 했습니다. 그로인 볼트가 왼쪽에 볼트라면 그 그로인 볼트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따라서는 돌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돌판으로만 한 볼트.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리브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로인 볼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볼트 두께가 다 일정하게 두꺼워야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반면에 리브 볼트라고 하는 것은 힘이 흘러가는 그 모서리 선에만 돌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비워놔도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게가 아주 대폭적으로 경감이 되게 됩니다. 전체가 돌인 거하고 힘이 흘러가는 선에만 돌을 두는 거하고는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건축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을 더욱 아주 경량과 가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힘이 흘러가는 돌로 된 모서리 부분 말고는 리브죠. 리브 말고는 무엇으로 채우냐? 아주 얇은 석판으로 채웁니다. 이거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 목재로 채워도 됩니다만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걸 돌판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사진에서와 같이 힘이 흘러가는 모서리 부분은 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종의 타일 형식으로 돌판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 볼트는 이제 후기로 갈수록 그 리브의 어떤 분기, 그 가지가 더욱 세밀하게 쪼개져서 저것 자체가 일종의 더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역할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브 볼트의 발전에 따라서 교회당의 스케일은 점점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로마네스크 양식에서의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이 굉장히 작고 그거에 따라서 버트레스도 비교적 적은 것에 비해서 이게 점점 양측면에 에일이죠. 에일이 개수가 늘어나고 그 높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버트레스가 이제 소위 플라잉 버트레스로 바뀌고 이것들이 더 또 정교하게 되면서 맨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은 아주 큰 스케일의 성당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면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말 그대로 버트레스는 버트레스인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 모양이다. 그래서 플라잉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플라잉 버트레스는 당초에 로마네스크 당시에는 벽 자체를 두껍게 함으로써 버트레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버트레스라는 건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치 혹은 볼트에서 생기는 추력,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힘이 부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교회당 규모가 커지면 이 버트레스도 점점 커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트레스가 무한정 커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버트레스 자체의 무게를 또 견디기 위한 또 하나의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도 실이 여기도 역시 리브볼트처럼 힘이 흘러가는 부분에만 부재를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게 뚫어냅니다. 그게 이제 이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그게 이제 그 힘이 흘러가는 선이 따라서 부재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서 위가 로마네스크식의 아주 두꺼운 벽으로 된 버트레스이고 아래쪽이 고딕의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트레스에는 그 버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너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트레스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피너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언뜻 보면은 삐쭉삐쭉한 첨탑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장식용이다라고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론 장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첨도아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력이 생기죠. 추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생기는 것 중에서 수직 불력은 이 기둥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 기초에서 지지가 되죠. 자, 그리고 이 힘 중에서 수평 불력, 수평 쪽으로 가는 힘이 이게 추력이 되는 것이고, 이걸 막아주는 것이 이제 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밀려 나가려는 힘이 결국 이 버트레스와 집안의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나가려고 하는 거를 이쪽에서 마찰력으로 이걸 지지하는 거죠. 자, 이게 마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마찰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눌러줘야죠. 미끄러질 때도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면 덜 미끄러지는 거와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이 버트레스 무게에 무게를 더해줘서 이 마찰력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너클이 없다 그러면 이 추력선이 이거보다 훨씬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버트레스의 크기가 커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무게로 눌러준다면 이 무게선과 이 내려오는 선이 역시 힘의 분해 합성에 의해서 이 선이 훨씬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이 버트레스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더 이제 다른 실험에 의하면 이것이 바람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쪽이 이렇게 터져 나가려고 그러겠죠. 이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딕성당이 놀라운 것은 돌건축을 가지고서 돌건축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장력을
전혀 못 견디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린텔하고 아치하고 아치 시스템을 고도로 발전을 시켜서 포인티드 아치를 만들고 거기서도 무게를 최대한을 줄이기 위해서 리브 볼트를 만들고 그것을 또 추력이 생기는 것들을 또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적 성취를 만든 것이 바로 고딕 성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딕 성당에 있는 모든 피너클을 비롯한 이 부재는 그게 어떤 종교 건축으로서의 여러 가지 상징을 담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필수불가결한 구조의 핵심 부재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같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